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위험 알림 CCTV 서비스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김유진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배경 및 목표, 서비스 구성, 알고리즘 개선 및 선정 및 개선, 객체 인식 속도 개선,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목표인데요. 기존 CCTV는 위험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해서 관제요원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거 방범용 CCTV의 관제요원 배치는 어려울 뿐더러 관제요원의 감시 효율은 다음과 같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공지능 CCTV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CCTV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더욱더 능동적으로 범죄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음 서비스 구성인데요. 저희 서비스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실시간으로 백엔드 서버에 프레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백엔드에서는 이제 객체 인식과 얼굴 인식 모델을 통해서 도난, 위협행위, 외부인을 감지합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 무력화 감지와 모션 센서를 활용한 침입자 감지 기능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백엔드 서버에서 연산 결과를 마치면 프론트엔드로 보내게 되고요. 그 결과를 안드로이드로 푸시 알림 실시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제 서비스 작동 모습인데요. 지금 실제 촬영 화면에서 박스가 도난되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백엔드 서버에서 실시간 연산을 하고요. 그 결과를 안드로이드로 현관 앞 CCTV에서 도난 감지라는 알림을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본 서비스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정을 했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객체 인식으로 욜로v3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요. 욜로v3는 추론 시간이 매우 짧아서 실시간 객체 인식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욜로v3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난을 감지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흔히 보이는 택배, 자전거, 우산을 학습시켰고요. 위협행위를 감지하기 위해서 흉기를 든 행위와 귀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객체로 간주하여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도난의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의 객체 인식 결과와 현 프레임의 객체 인식 결과들을 사후 비교를 해서 도난을 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택배 상자와 택배 봉투, 흉기를 든 행위와 뒤에서 제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사진을 찍고 수집하여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생성시켰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CCTV 각도를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CCTV 각도를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는 객체 예측률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객체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CCTV를 각도를 고려한 이미지로 학습을 다시 해보았는데요. 이때 객체 예측률이 20%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위협과 도난뿐만 아니라 얼굴 인식으로 낯선 배회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오픈페이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인데요. 오픈페이스의 경우 AUC 수치가 0.973 정도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등록하고 싶은 사용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별 10장 이상의 사진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B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서버에 준비해둔 외부인 클래스, 즉 낯선 사람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클래스인데요. 그 클래스와 합쳐져서 SVM 분류기 모델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류기 모델이 생성이 되고 새로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새로운 이미지는 오픈페이스의 DNM 모델을 통해서 128차원으로 수치화됩니다. 그럼 미리 생성해둔 SVM 분류기와 이제 이 수치화한 값이 비교를 하여서 가장 가까운 클래스로 결과값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때 낯선 사람을 잘 구분하고자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령대 남녀 사진으로 외부인 클래스를 학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때 얼굴 인식은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낯선 사람을 등록된 사용자를 낯선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점 또한 고려를 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탐부터 보시겠습니다. 미탐이란 낯선 사람을 안전한 인물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인데요. 이는 보안상 정말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외부인 클래스 학습 데이터 수를 크게 늘려 미탐을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외부인 클래스 데이터 수를 100장, 300장, 500장 늘렸을 때 V표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0.27, 0.07, 0.0으로 미탐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탐률이 줄어들수록 오탐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점 또한 고려를 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탐을 보시겠습니다. 오탐이란 안전한 임무를 외부인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재학습 메커니즘을 설계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딥러닝 서버에서 등록된 사용자를 외부인이라 잘못 인식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에는 알림이 잘못된 알림이 오고요. 그럼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알림을 보고 해당 의물 번호를 입력을 하여서 서버로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을 하여서 딥러닝 서버는 그 피드백을 받고 그 사진을 다시 추가해서 얼굴 인식 모델을 재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학습 효과는 다음 표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재학습 횟수에 따라서 오탐률이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객체 인식 속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CCTV를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뿐만 아니라 속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23개 레이어로 객체 인식 층을 줄여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는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이때는 객체 인식률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06개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가되 속도를 개선하고자 GPU를 추가를 하였고 그 결과 객체 인식 속도가 무려 133배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는 위험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객체 인식 모델과 얼굴 인식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탐과 미탐을 개선하여서 서비스 사용자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단순 사후 확인용이 아니라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CCTV. 거주지의 안정성 강화와 범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CCTV.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다. 네, 저희는 위협행위라는 것은 정말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위협행위를 다 정의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와 흉기를 든 행위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자세는 이렇게 흉기를 든, 두 손으로 흉기를 든 모습으로 학습을 시켰고요. 다양한 키와 남녀 그리고 다양한 흉기로 해서 최대한 다양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뒤에서 위협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사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딥러닝 서버로 프레임을 보낼 때 0.5초마다 1프레임을 보내게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영상이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장의 프레임이나 100장의 영상이 들어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위협 행동인지 아닌지를 사진별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욜로V3에서는 이제 저희가 학습시켜둔 클래스 이렇게 도난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객체를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흉기를 든 행위와 뒤에서 제압하는 행위 클래스를 만들어 두어서 욜로V3가 이 클래스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는 위협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예에서 객체가 이제 사라지는 것들을 디텍션하는 객체가 사라지는 것을 알려면 객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객체 발생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제 카메라에서 이제 포착한 프레임을 딥러닝 서버로 보냅니다. 그럼 딥러닝 서버에서는 그 프레임 속에서 저희가 학습시켜둔 택배 박스나 우산,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전역 변수로 값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라지면 이제 그 프레임이 사라졌을 때 몇 번 연속적으로 사라졌음을 확인하였을 때 도난이라고 판단을 해서 알림을 보내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소켓 통신을 통해 연결. 전체적으로 소켓 통신을 연결을 했고요. 푸시 알림의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알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컨텍스트가 있는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순간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위협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그런 폴스 알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저희도 객체보다 행위를 이제 객체 전체로 간주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다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어깨 동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자로 인해서 조금 사람의 기분이 겹쳐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 그것은 데이터를 더 수집하고 그런 학습 모델을 더 견고히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만약 폴스 알림이 이제 얼굴 인식 같은 경우로 이제 왔을 때는 재학습 기능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는 저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욜로 모델을 가지고 개선을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CNN만으로는 안 되고 콘텍스트를 위해서 다른 뭐 LSTM이나 RNN 같은 콘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접목해 보실 계획이나 뭐 그런 비헤이비어 리코그니션을 위한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테스트해보지 않았지만 꼭 남은 기간 동안 보완을 해서 서비스를 개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부인 클래스를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외부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데이터 이런 그냥 각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각도나 조명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대체 측률이 정말 좋지 않았음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명이나 각도 같은 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CCTV는 우선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위쪽에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해서 거의 3,000장 이상의 사진을 수집을 해서 시켜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한 결과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남았을까요? 저희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1분짜리라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리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소개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재학습 시키는 과정이고요. 모션 센서를 활용을 해서
침입자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림 영상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